네, 안녕하세요. 설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목요일입니다. 다들 이제 오늘과 내일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동소득이 의미가 없다. 뭐 누군가는 퇴사를 하고 월 1,000만 원을 벌고 있고 월 500만 원을 벌고 뭐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이나 SNS에 많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또 퇴사했던 그 시기 이유도 너무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하고 또 퇴사에 영향을 주면서 또 프리랜서로 전향하는데, 자기가 하는 만큼 벌어가겠다는 그 희망을 품고 사직서를 거침없이 내버립니다. 물론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뭐 이제 취업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의 사람들은,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또 나이가 어리니까 도전을 하기도 하고, 다시 또 도전에 실패하면 돌아갈 곳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취업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합격한 공무원이나 이 대기업이나 공기업 쪽에 다니시는 많은 사람들도 사직서를 내던지고 프리를 선언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20년, 30년 일을 했을 때 그 옆에 있는 뭐 부장님 같이 되고 싶지 않다,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이유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엄청난 스트레스로 더는 여기에서 버티기가 힘들다는 생각으로 나온 것도 이해는 되는데요. 그렇게 그때의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뭔가 확신에 차 있어요. 회사는 답답했고 뭐 조직은 느렸고 상사는 굉장히 무능해 보였고 나는 분명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무엇보다 이렇게 열심히까지 일하는데 이걸 남을 위해 쓰는 게 맞나라는 생각들이, 이 대기업이라는 이름이 주는 안정감이 어느 순간부터는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주변에서는 늘 이런 말들이 떠다니는데, 요즘은 다 프리랜서가 대세다. 능력 있으면 회사 다닐 필요가 없고 대기업 경력 있으면 밖에서도 잘 하고 보통 잘 된다. 뭐 이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진짜 성공이지. 뭐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들 대부분이 결과만 보고 프리로 선언한 사람들의 엄청난 고통을 모르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을 다닐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안정은 너무 익숙해서 가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기업에 다닐 때는 매달 월급이 꽤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아파도 월급이 나오고 프로젝트가 뭐 망하더라도 월급이 나옵니다. 실적이 안 좋아도 월급이 나올 수 있고요. 이 구조 안에서는 돈이 성과의 결과라기보단 출석의 결과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착각이 생기는데, 이 정도 나도 일하면 밖에 나가서도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 벌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온실 속에 있을 때 몰랐던 것을 생각해보면, 회사가 대신 해주던 것들에 대한 무지는 대기업은 보이지 않게 수많은 리스크를 대신 떠안아 주고요. 고객을 확보해주기도 하고, 계약을 맺어주기도 하고, 대금을 회수해주고, 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걸 법무팀에서 처리를 해주기도 하고, 브랜드로 신뢰를 담보해줍니다. 하지만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내 능력처럼 느껴지는데, 내가 마케팅을 잘하고 뭐 CS를 잘하고 혹은 부서별로 하는 역할들이 뭔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우산 속에서 가려진 그 안전망을 인지하지 못하죠. 일단은 그렇게 대부분은 회사만 나오면 내가 날아다닐 것 같았다라는 자신감으로 야근이 반복될수록 출퇴근이 없으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얼마나 몰입이 될까, 상사 눈치 안 보면 얼마나 일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내 거 하면 좀 열심히 하겠다는 그 마음도 사실이긴 한데, 이 상상 속의 프리랜서의 삶을 희망차게만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빠져있는 것이 불안함과 영업 거절, 뭐 이런 수입의 공백, 이런 책임의 무게 등 이런 것들이 정말 무서운지 모른다는 거죠. 결국 퇴사라는 선택과 해방감의 장점을 경험하고요. 일하면서 틈틈이 프리랜서로 할 일들을 찾아보고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할 때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그렇게 사직서를 제출하던 날에 분명히 해방감을 느끼긴 합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보고서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고, 의미 없는 회의에 앉아있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 그 순간만큼은 인생이 다시 내 손 안에 들어온 느낌이 들고요. 주변의 반응은 이런 확신을 강화시키는데, 이상하게도 퇴사를 결정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와, 용기 있다. 너라면 잘할 것 같다. 이렇게 대기업까지 다녔는데
뭐든 못하겠냐, 뭐 이런 말들을 모두 생각해 본다면 그냥 체면상 격려해 주는 것이고, 속으로는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의구심이 들고요. 그렇게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지 않으니까 그런 말들을 하고 하지만, 그때 이 말을 능력 검증으로 뭔가 받아들이곤 하죠. 그렇게 자신감이 업돼서 어깨에 좀 힘 좀 들어가서 퇴사를 또 하고, 또 준비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건데, 돌이켜보면 구조보다 의욕을 믿고 자본 계획은 허술하기도 했고, 수입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낙관적이었었고, 최악의 경우는 진지하게 상상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를 상상하는 순간에 사실 퇴사를 너무 하고 싶었던 그 자신이 그 순간에 퇴사를 하는 게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 아리까리한, 이제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보여도 그냥 퇴사를 해야 한다는 그 당위성만 좀 보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프리랜서의 현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자유는 생각보다 너무 비쌌던 거를 깨닫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사실 출근할 곳이 없어요. 이제 내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프리랜서의 첫 아침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데, 당연히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회사에서 나오고 메신저 알림이 없어지고, 오늘 할 일이 이제 정해져 있지 않고 누구도 나를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자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당연히 퇴사를 하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그 상황, 그 도파민이 분출되는 그 시기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자유로움이 굉장히 행복하죠. 하지만 곧 자유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게 돈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환상은 내가 좋아하는 일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인데, 현실은 하고 싶은 일은 많고 돈이 되는 일은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되는 일은 대부분 생각보다 재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재밌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일로서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재미가 사라지고요. 분명히 지루하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영업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한데, 회사에 있을 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고, 그렇게 나를 설명하는 일이나 나를 파는 일, 또 거절당하는 일이 일상입니다. 프리랜서는 매일 이걸 해내야 하고요. 그리고 거절은 생각보다 훨씬 개인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렇게 수입의 불규칙성은 멘탈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게 되죠. 이번 달은 괜찮은데 다음 달은 모르고, 프리랜서의 수입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잘 벌 때는 회사보다 많이 벌고, 못 벌 때는 영원에 수렴한다는 이 구조는 사람의 멘탈을 서서히 잠식시키죠. 그나마 회사 월급보다 많이 버는 기간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사실 거의 그렇지 못합니다. 이번 달 월급 100만원, 저번 달 월급 150만원, 그것도 회사에서 야근할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때려넣고 나를 갈아 넣었었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 정말 힘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돈 생각이 일을 잠식시키고, 처음에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고 싶었고 성장하고 싶기도 했고 실력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돈이 될까라는 이 질문이 일의 의미를 잠식하기 시작하고, 결국 모든 프리랜서들은 공감하실 텐데, 프리랜서에게 휴식은 수입 공백을 의미합니다. 주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날을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날을 쉬면은 내가 돈을 버는 그 시간을 쉬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도 심히 불안하고, 여행을 가더라도 매일이 신경 쓰이고, 쉬는 동안에도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죠. 회사에서 불만이던 출퇴근보다 더 무거운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부분은 사실 통장 잔고를 볼 때 후회가 된다고 하는데, 퇴사 전에는 월급날이 언제인지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그냥 월급이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잔고를 하루에도 몇 번이나 확인을 하고, 다음 달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계산하고, 가장 먼저 줄일 비용이 뭔지 떠올립니다. 이때 처음으로 생각이 드는 게, 회사 다닐 때가 좋았을까? 그렇게 비 오는 평일 오후에 카페에서 우수에 차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이렇게 있는데, SNS에는 자유로운 프리랜서, 뭐 노트북 하나로 일하는 삶,
낮에 카페에 있는 모습의 어떤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 걸 보면서 현실의 카페는 전혀 다른 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혼잣말을 하고 불안감과 초조함, 그리고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안 되는 비교의식, 그리고 자기를 의심하는 그 순간 자유는 더 이상 낭만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프리랜서의 가장 잔인한 순간은 몸이 아플 때인데 대신 일해줄 사람도 없고요. 쉬면 수입이 끊기고 책임은 전부 나에게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대기업의 보험과 휴가 시스템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친구에게 실패를 토로할 때 주변에서 그래도 경험이잖아, 도전해봤으니까 됐지, 뭐 후회 없는 선택이었겠지, 이 말들은 실패의 비용을 대신 내주진 않아요. 물론 위로는 받긴 합니다. 사실 경험이 자산이 되려면 그걸 버틸 여유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현실은 경험보다 통장이 먼저 말라가고 있고 배움보다 생존이 앞선다는 것이죠. 이때의 경험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후회는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해보면 잘못된 건 퇴사가 아니라는 그런 환상이라는 것인데, 문제는 회사를 나간 것이 아니라 회사를 너무 단순하게 봤고 프리랜서를 너무 낭만적으로 봤다는 것이죠. 이 후회가 실패가 아니라 현실 감각의 회복이라면 대기업을 퇴사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일로 돈을 벌겠다고 나섰다가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이 현실은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고, 그렇게 이 후회는 어쩌면 인생이 망했다는 증거도 아니고 그냥 환상이 깨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깨진 자리에서만 진짜 선택이 가능해지는데 다시 조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더 냉정한 프리랜서로 재정비할 수 있는 완전히 이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기업을 퇴사하고 하고 싶은 일로 돈을 버는 프리랜서에 도전했다가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보았고요. 오늘도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